어제 7만 달러에 다시 도전했었던 비트코인의 모습 잘 뛰는가 싶더니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이번엔 뚫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다음번에 다시 도전해가지고 전고를 뚫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첫 번째로 달러가 약간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 비트코인은 7만 달러를 툭 친 다음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6만 6천 달러대까지 갔었으나 지금 6만 7,485달러까지 올라온 상황이며 이더리움은 3,311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조정 및 7만 달러를 뚫지 못하고 내려오는 움직임이 바로 이 소식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소식이 나왔느냐? 미국 정부가 실크로드 관련해가지고 압수를 한 비트코인 물량 중에 29,800개를 움직였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타이밍을 보시면 굉장히 공교롭죠. 트럼프가 주말 동안에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지 이틀 만에 딱 새로운 주가 시작되자마자 보란듯이 비트코인을 옮겼다라는 것인데요. 이를 두고 바이든 정부 및 민주당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매기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CNBC의 랜 유너 같은 경우도 이야기하기를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이 압수한 모든 코인을 전략 자산에 편입하고 이를 팔지 않겠다라고 공언한 지 이틀 만에 바로 민주당이 코인을 옮겼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말로 미국 민주당은 코인 투자자들을 완전히 적으로 삼을 생각일까? 반면에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ETF 전문가 제임스 세이파트 같은 경우는 과거에 미국 연방보안청이 코인베이스와 암호화폐 커스터디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움직인 것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경우라면 오히려 낫겠습니다만은 어떤 것이 진짜인지는 아직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고 나면은 밝혀지지 않을까 싶은데 옮겨도 꼭 근데 하필 이런 타이밍이 옮겨가지고 투자자들의 신경을 건드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관련된 직접적인 소식은 아닙니다만은 마이클 버리,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이긴 하나 작년에 트레이딩 실패로 곤욕을 많이 치렀었죠. 그랬었던 그의 최근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는데 최근에 그의 포트폴리오 중에 7.37%를 금으로 채웠다라고 하네요.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혹은 전쟁 때문에 금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지 간에 모종의 이유로 금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포트폴리오 중에 큰 부분을 금에 할당했다라는 소식 나왔었고요. 다음으로 해서는 며칠 있으면은 FOMC 미팅에서 연준이 금리 관련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이번까지 7월달까지는 동결로 예측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는 연준이 올해 2차례가 아닌 3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2차례 인하를 할 것인가 3차례 인하를 할 것인가.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의 아성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와이오밍 주립대학교에서 이번에 비트코인 연구기관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욱더 본격적으로 배우고 연구를 해보겠다. 다음으로는 동향의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퀀트의 기고자 미그놀렛 같은 경우는 마운트 곡수 때문에 최근까지 난리가 났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내가 그 오해를 바로잡아주겠다라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마운트 곡스는 해킹당한 94만 개의 비트코인 중에 14만 1,868개를 복구해가지고 채권자들에게 상환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중에 초기 일괄 상환을 선택한 채권자가 전체 75%에 달하게 되며 조건은 10%에서 11% 감면된 비트코인을 받는 게 그 조건이다. 그래가지고 올해 10월까지 해가지고 해당 초기 일괄 상환자들에게 비트코인이 지급되게 되는 것인데 이들에게 돌아가게 될 물량이 총 94,697개 그리고 일반 상환을 선택한 채권자들에게는 35,467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되게 될 예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94,867개가 전부 다 거래소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이 중에 2만 개는 채권자들이 대형 펀드들에게 할인해서 판매를 이미 했고 10,000개는 비트코이니카 거래소에서 지급이 되는데 해당 거래소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 법원의 명령 없이는 곧바로 시장에 비트코인을 판매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거래소로 바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비트코인 물량 같은 경우는 64,697개이며 이미 90% 이상이 배포가 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올해 10월까지 상환이 되어야 될 물량 중에 90%가 이미 풀렸다라는 것이죠.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올라간 상황. 그는 덧붙이기를 많은 사람들이 아직 8만 개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추가로 보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올해 10월까지 가지고 거래소로 보내줘야 될 비트코인의 90% 이상은 이미 배포가 되었으며 사실상 직접적인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비트코인은 모두 지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이후에 앞에서 언급됐었던 일반 상환자들을 위한 35,467개가 또 지급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해당 물량에 관해서는 마운트곡스가 또 새롭게 발표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마운트곡스 이슈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남은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 마운트곡스 관련된 악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도 불안감을 만들고 단기 조정이 와가지고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매수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그는 평가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개미 투자자들로 하여금 매수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공포를 조장하는 퍼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끝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잔잔하게 남은 이 마운트곡스 악재 같은 경우는 이제는 가격 상승장의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미그놀렛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마운트곡스 관련된 악재는 내년까지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일단락이 된 것이 아닌가. 마운트곡스와 함께 4만 달러까지 비트코인 빠질 것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분석이자 이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암호화폐 펀드인 EMC랩스 비트코인 채굴자 캡슐레이션 항복이 끝났다. 이러한 채굴자들의 항복은 보통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기 전에 나오는 지표로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채굴자들의 항복이 끝났다. 그리고 또한 최근 3주 연속으로다가 가격 상승으로 매도 압력이 사라져버렸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경신하게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으나 반면에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다. 월초 대비 30%나 올랐기 때문에 소폭의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비트파이넥스의 경고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저번 달이었었죠. 비트코인 역사상 6월달을 하락으로 마감하게 되면은 7월달에는 100%의 확률로 반등 및 상승으로 이어졌었다라는 영상을 저도 여러분께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거 보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죠. 무조건 떨어질 건데 사람들을 선동한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물론 7월 말까지 이틀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비트코인은 멋지게 반등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리얼비전TV의 라울파리 형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차트를 봤더니 거대한 컵앤 핸들이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바나나 박스권에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는 유동성이 시장에 유입되고 중앙은행들이 사탕으로, 즉 돈으로 국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개돼지에게 사료를 뿌리는, 즉 부채를 재융자하는 고도의 순환적인 시기다. 이 시점에서 암호화폐는 일반적으로 수직으로다가 상승을 해버린다. 즉 중앙은행들이 푸는 유동성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은 떡상을 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컵앤핸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를 보고 역헤드앤숄더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겠죠. 이게 상방향 브레이크아웃 터지면서 가격이 미친듯이 상승할 것인데 이때 돈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주요 암호화폐 본인의 자산 대부분을 할당하여 핵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자, 그러면은 다른 자산에서는 전엔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더 위험하지만은 보상도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작년부터 강조를 해왔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죠. 샀다 팔았다 깝치지 말고 그냥 공부한 다음에 사서 가만히 들고 있으면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그 시기가 코앞까지 다가왔다. 가지야라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인데 앞에서 나왔었던 비트파이넥스의 주간 보고서처럼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보고 있는 분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크립토 뉴보 분석가 연준 미팅 및 제롬 파월의 발표 전까지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다가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다. 위까지 왔기 때문에 제롬 파월 발표 후에 조정이 추가적으로 기대가 되면서 64,000달러 선까지 한번 밀리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크립토 블렛 분석가의 분석. 추가 상승 전에 조정 68,800달러 선까지도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빠질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지대로 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 내놨습니다. 지금부터 또 6만 달러까지 정말로 빠지게 된다라면은
시장 망했네, 시즌 종료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으로 해서 매크로 CRG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봤더니 굉장히 못생긴 일봉이 나오고 있다. 조정이 계속되면서 62,000달러 혹은 61,000달러 후반선까지 조정이 나온 후에 반등 및 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 다음으로 다이버전스 매니아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나는 여기서부터 숏을 쳐가지고 맛있게 얌얌 먹었다. 지금부터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는데 64,000 혹은 6만 달러 선에서 지대로 된 반등 및 추세 반전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는 예측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과거에 6개월 동안 축적을 했을 때 200%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다. 25,000에서 74,000달러까지 쏘았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똑같이 200% 상승을 보여주게 된다면 15만에서 17만 달러 상당까지 비트코인이 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될 시기다라면서 전체적인 그림으로는 비트코인의 대떡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 비록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조정을 예상하고 있지만은 6만 달러까지 갈 것인지 6만 4천 달러까지 갈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 만약에 블랙락이라든지 현물 ETF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큰 폭의 조정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 점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들이 좀 유입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시면서, 다음으로 머스테시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도 날아갈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면서 전체 암호화폐 시총 차트를 봤을 때 2016년도, 2020년도 자기가 보고 있는 어떤 이평인지는 표시를 안 했어요. 그렇지만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두 번 나왔을 때 전체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과 함께 알트코인들도 떡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다. 조만간에 크게 쏠 것이다라며 희망 회로를 열심히 돌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려면 비트를 비롯한 이더가 힘을 내줘야 되겠는데요. 이더리움의 미결제 약정이 최근에 크게 증가를 했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데 현물 ETF 출시 이후에 시들시들했었던 이더리움, 비트코인과 함께 반등하나 싶더니 다시 한번 꼬꾸라지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나오게 된다면 크게 나오지 않겠느냐, 기사에서는 예측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좀 너무하는 것 아닌가? 알트와 이더 같은 경우 오른 것도 거의 없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심란하겠죠. 떨어지지 않기를 상승 좀 가지가. 다음으로 일론 머스크가 본인은 암호화폐를 홍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암호화폐에 대해서 농담을 할 것이다. 그게 홍보야 이 양반아. 마지막으로는 암호화폐 투자자들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키우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를 미리 알고 범행을 계획해가지고 29세 비트코인 투자자를 납치, 비트코인 3개를 빼앗은 다음에 생명까지 앗아간 그런 나쁜 놈들이 잡혔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브뤼셀에서 열린 이더리움 행사에서도 강도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도 예외는 아니죠. 암호화폐 투자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나쁜 놈들이 여러분들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반등 좀 가지라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다시금 꼭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새로운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